아니야. 뚜루루. 아빠 이 노래가 뭐야? 뚜루루루 뚜루루루. 이 노래가 뭐야? 글쎄. 뚜루루루 뚜루루루. 딴딴딴이야. 아 운명. 베토벤의 운명. 빠바바밤 빠바바밤. 뭐라고? 빰빰빰.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같은데. 도벤? 베토벤은 사람이 있나? 유명한 음악. 난 몰라. 왜야? 몰라도 돼. 유명하지 않으니까 모르지. 도다라트는 알지만 말이지. 그래. 얘라. 달려가지고 꿈꾸거라. 아빠 근데 있잖아 베토벤 음악 작가야? 아 이거 모차르트도 아. 음악 작가잖아. 맞아. 슈베르트, 모차르트 뭐 그렇지 뭐. 아빠 나 내일이면 공부해 음악 이론 끝난다 한 건? 축하해. 이거 풀과 나무. 선인장은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선인장 한 살이 떡잎 사이로 줄기가 나와 줄기가 커지며 까끌까끌한 가시를 만들어 예쁜 꽃이 펴 씨가 잔뜩 든 열매를 맺어 열매 속 씨가 곳곳에 퍼져. 아빠 근데 있잖아 내가 아빠한테 말해줄 게 있는데 나 계속 이쪽이 아파. 이리 와봐. 강태되지 않게. 근데 이렇게 밀렸냐? 뭐? 매트리스가? 이거? 뒤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떨어지겠다. 어디가 아파? 여기가 누르지 말아줘. 맞아. 너 어디 부딪힌 거 아니야? 뭐가? 많이 아파? 아니 어떻게 할 때 아프냐면 봐봐. 어.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자. 어디 부딪혔어? 뼈 부러진 거 아니야? 갈비뼈? 이리 와봐. 많이 아프면은 병원 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어봐야지. 많이는 아니야 근데. 멍들었나? 어디야? 여기. 그 뼈인데? 어디 부딪혔나? 맞아. 아니. 혹시 찍어준 거 아니?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만지지도 못해. 너무 아파서.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럼 어디? 누를 순 있어. 그 다행이다. 그럼 멍든 거나 이 정도일 수 있어. 부딪혔어. 다행이다. 만약에 부러지거나 그러면 손도 못 대. 아파서. 이런 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매트리스가 밖으로 나왔냐고. 둘 다 나와봐. 이 녀석들 뭐 한 거야, 매트리스? 원아, 내려봐. 밀어. 그쪽에.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안 밀어지는 거야? 저쪽에 너무 뭐가 있나? 우리 저기서 이렇게 썼어. 뭐? 저기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공간이고 왜 안 밀어져 매트리스가? 저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랑 알았어. 짜잔. 그리고 인형들도 있어. 알았어. 그래서 안 밀어진 거야. 누워. 이거 잠깐만.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이서인이 있구나. 이거 이거.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겠다. 이거. 이거 쟤 읽는 거는 조용해지면 아빠가 알아서 읽는다고. 알았어. 조용해지면. 풀과 나무. 선인장은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선인장 한 살이 떡잎 사이로 줄기가 나와 줄기가 커지며 까끌까끌한 가시를 만들어 예쁜 꽃이 펴 씨가 잔뜩잔뜩 든 열매를 맺어 열매 속 씨가 곳곳에 퍼져. 선인장은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바싹 마른 사막에서 물도 없는 사막에서 선인장들은 어떻게 사나 뾰족뾰족 가시로 오동통한 줄기로 몸속에 가득 물을 지키지 못한 선인장. 바싹 마른 사막에서 물도 없는 사막에서 동물 친구들 어떻게 사나 뾰족뾰족 선인장이
편안한 집도 주고 물이 가득 찬 열매도 주지. 멋진 선인장. 우와, 삐죽삐죽 가시 좀 봐. 찔릴까봐 무서워. 쨍쨍 뜨거운 햇볕, 바싹 메마른 땅. 선인장아, 너는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니? 뾰족뾰족 가시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았어. 뾰족뾰족 가시는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 그래서 우리는 메마른 사막에서도 견딜 수 있었어. 무서워 보이는 빨간 가시, 솜털같이 자잘한 가시, 끝이 구부러진 가시. 선인장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잎을 가시로 변화시켰어요. 잎은 뿌리로 빨아들인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만약 선인장의 잎이 넓은 모양이었더라면 사막에서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통통한 줄기도 우리를 살아남게 했지. 통통한 줄기에 빗물을 가득 담아두고 조금씩 조금씩 아껴 마시면 비가 잘 오지 않아도 견딜 수 있거든. 우리에겐 쭈글쭈글 주름도 있어.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어도 주름 사이로 그늘이 지니까 몸이 덜 뜨거워져. 그래서 우리는 햇볕이 뜨거운 사막에서 견딜 수 있었지. 그럼 선인장이 똑똑한 거 아니야? 똑똑한 거지. 그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는 거야. 적응하는 거야. 얘가 생물은. 그래서 똑같은 여우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곰이라고 할지라도 북극에 사는 추운 곳에 사는 곰은 가죽이라든지 털이 많이 나고 더운 나라에 사는 곰은 털도 짧고 가죽도 얇고 더우니까. 근데 걔가 훨씬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선인장도 식물인데 물이 없는 곳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다 적응을 한 거지. 뱅글뱅글 나선 모양 주름, 쭉쭉 직선 모양 주름, 굽이굽이 물결 모양 주름. 우린 꽃도 잠깐 동안만 피웠어. 아주 잠깐 피었다가 지니까 꽃잎으로 물이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어. 그뿐이 아니야. 잠깐 피는 꽃은 아주 예쁘고 화려해. 꽃에 반한 새들이 찾아와서 꽃꿀을 먹고 꽃가루를 옮겨주지. 만약 새들이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선인장 꽃의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다른 꽃의 암술에 묻으면 열매가 맺혀요. 마지막으로 씨가 잔뜩 든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살아남았어. 열매 속에 잔뜩 든 씨들은 넓은 사막에 퍼져나갔어. 그래서 우리는 사막 여기저기에서 자라난 거야. 선인장 열매가 점점 말라서 터지면 그 안에 있는 씨들이 땅에 떨어져요. 선인장 씨는 떨어진 곳에 싹을 틔우거나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새로운 곳에서 싹을 틔워요. 그뿐이 아니야. 배고픈 동물들이 열매를 먹고 똥을 여기저기에 넣어서 씨앗을 옮겨주거든. 만약 씨앗을 옮겨주는 동물들이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동물이나 새가 선인장 열매를 먹고 똥을 누면 그 속에 있던 씨앗에서 싹이 터 커다란 선인장으로 자라요. 나는 새들에게 집이 되어주기도 해. 뾰족뾰족 가시가 있으니 무서운 동물을 피해 새들은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를 수 있어. 큰 수리부엉이, 난쟁이 올빼미, 흰줄 비둘기는 키 큰 선인장에 둥지를 틀어요. 우린 동물들에게 물을 나눠주기도 해. 사막의 물이 모두 말라버려도 우리 줄기에는 물이 남아있거든.
우리가 사막에서 살아남은 이유, 이제 알겠니? 우리는 이렇게 서로 도우며 뜨겁고 메마른 사막에서 살아남았어. 생김새랑 사막에서 살아남은 선인장. 선인장은 햇볕이 뜨겁고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살아요. 사막에서 살아남은 선인장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꽃, 크고 부드러운 꽃잎을 가졌어요. 물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만 피어요. 줄기, 물을 주지 않으면 오그라들었다가 물을 주면 다시 통통해져요. 열매, 보통은 2개월에서 5개월이면 익지만 빠른 것은 20일 만에, 느린 것은 1년 정도 지나야 완전히 익어요. 가시, 줄기 겉면에 있는 작은 딱지에서부터 자라요. 딱지 한 개에 2개에서 5개의 가시가 자라요. 주름, 대부분 세로 방향으로 나 있고 종류에 따라 물결, 직선, 나선 등 주름 모양이 달라요. 물관,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을 나르는 관이에요. 채관, 가시와 줄기에서 만든 영양분을 옮기는 관이에요. 껍질, 두꺼워서 뜨거운 햇볕을 막을 수 있고 물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다양한 모양의 선인장. 선인장은 사막의 환경에 맞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해 왔어요. 여러 가지 신기한 모양을 한 선인장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부채 선인장, 손바닥 선인장이라고도 해요. 잎이 없어지고 줄기만 남았어요. 촐라 선인장, 노팔 선인장, 나무 선인장, 잎이 있어 일반 나무와 닮았지만 자세히 보면 가시 자리에 가시가 나 있어요. 앵기린, 목기린, 기둥선인장, 줄기가 굵어지고 세로로 주름이 생겼어요. 개발선인장, 신천지선인장, 금호선인장, 오르간 파이프 선인장, 사화로 선인장. 활동이랑 선인장에 살고 있는 새들, 붙임딱지를 이용해 선인장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새들을 붙이고 자유롭게 색칠해보세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선인장이 그려진 멕시코 국기. 멕시코 국기를 본 적이 있나요? 멕시코 국기 한가운데에는 뱀을 물고 있는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 앉아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는 멕시코가 세워졌을 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즈텍 부족이 농사를 지을 땅을 찾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지요. 뱀을 문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 앉아있는 곳에 도읍을 세워라. 얼마 후 아즈텍 부족의 우두머리는 어느 호숫가 근처 선인장 위에 뱀을 물고 앉아있는 독수리를 보았어요. 부족의 우두머리는 하늘이 내려준 땅이라고 믿고 그곳에 머물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멕시코 시티예요. 멕시코 국기에 그려진 선인장은 노팔 선인장으로 멕시코에서는 노팔 선인장의 열매나 줄기를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어렸을 때 엄마는 가시가 많이 난 선인장을 많이 키웠어요. 한 번은 놀다가 선인장 화분에 넘어지는 바람에 가시가 엉덩이에 콕콕 박혀서 엄마가 족집게로 하나하나 뽑아냈어요. 엄마는 왜 예쁘지도 않은 선인장을 키우는지 그때는 선인장도 선인장 가시도 정말 미웠어요. 하지만 물이 부족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듯 잎을 가시로 만들어 살아남은 적응력과 다른 동물 친구들의 안식처와 먹이가 되어주는 선인장을 알고 나니 선인장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실내 안데스 산맥 랑그 마을의 계곡. 개인 소자. 풀과 나무. 배고픈 벌레잡이 식물들. 끈끈이 주걱 한사리. 싹이 고개를 빼꼼. 잎자루가 뿌리에서 뭉쳐나와. 착 벌레를 잡아먹어. 꽃대가 쑥 올라와. 꽃이 조롱조롱 펴. 배고픈 벌레잡이 식물들. 벌레잡이 식물들아, 파리를 부탁해. 달달달콤한 냄새 솔솔솔. 동글동글읍 방울방울 끈끈이 주걱. 끈끈이로 파리를 천천히 녹여서 먹지 냠. 우와 맛있다. 뾰족뾰족한 긴 털이 뾰족뾰족 삐죽삐죽 날카로운 파리지요. 잎사귀 닫아 파리를 가두고 녹여서 먹지 냠. 냠냠 파리가 최고야. 아 파리다. 아유 시끄럽고 귀찮은 파리. 내가 잡을 테야. 아이고 파리 살려. 식물원으로 도망가자. 무서운 식물은 없겠지. 나는 끈끈이 죽어. 이슬이 송골송골 맺힌 듯한 모양이 예쁘지? 이게 바로 나의 무기 끈끈이 액이야. 곤충들만 맡을 수 있는 달콤한 냄새를 솔솔 풍기지. 파리야 이리 와. 내 앞에 앉아봐. 끈끈이 주걱의 끈끈이 액은 햇빛을 받으면 투명하게 반짝거려요. 벌레는 끈끈이 액의 예쁜 빛깔과 냄새에 끌려 다가와 앉았다가 끈끈이 액이 묻어 움직이지 못한 채 잡아먹혀요. 파리는 이제 꼼짝 못해. 끈끈이 액이 나오는 샘털에 착 붙어버렸거든. 파리의 온몸을 샘털로 감쌌어. 이제 천천히 파리를 녹여 먹으면 돼. 끈끈이 주걱 잎에 난 털을 샘털이라고 해요. 샘털은 벌레가 닿으면 벌레 쪽으로 휘어지면서 벌레를 감싸요. 그러고는 소화액을 내보내 벌레를 녹여 먹어요. 내 이름은 파리지요. 가시처럼 난 긴 털이 무섭지? 나는 입 안쪽에 아주 짧은 털을 숨겨놓았어. 파리가 그 털 위에 앉으면 나는 파리가 내 털에 앉은 걸 알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재빨리 잎을 닫아버려. 난 파리 한 마리를 열흘 동안 녹여 먹지. 아, 배부르다. 파리지옥은 잡은 벌레를 다 먹은 다음 다시 잎을 열어요. 이렇게 벌레를 3-4마리를 잡아먹은 뒤 파리지옥은 시들어요. 으하하, 나는 한 번에 여러 마리도 먹을 수 있는 벌레잡이 풀이다. 나의 무기는 물병처럼 생긴 주머니. 벌레가 꿀을 먹으러 왔다가 미끌미끌 미끄러져서 주머니 속에 쏙.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걸. 벌레잡이 펄의 주머니는 마치 꽃처럼 보이고 냄새도 나며 입구에서 꿀도 나와요. 벌레들은 벌레잡이 풀의 모양, 냄새, 꿀에 끌려 다가왔다가 잡아먹혀요. 내 주머니 입구에는 달콤한 꿀이 있고 안에는 물이 고여있어. 꿀을 찾아온 벌이 미끌미끌 풍덩. 벌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슬슬 물에 녹여서 냠냠. 주머니 안에 있는 물에는 소화물질이 섞여 있어요. 주머니 속에 빠진 벌레는 주머니 안쪽 벽이 미끄러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물에 녹아버려요. 나는 물속에 사는 통발이야. 물속에도 벌레잡이 식물이 있다는 건 몰랐지? 물속에 있는 내 주머니를 봐.
크기는 작지만 엄청나게 많지. 주머니답게 달린 털을 살짝만 건드려도 물과 함께 벌레까지 주머니 속으로 쏙 빨아들이지. 이렇게 잡아먹는 거야. 시끄럽고 귀찮은 파리, 벌레잡이 식물들에게 부탁해야겠다. 벌레잡이 식물들아, 파리들을 잡아줘. 이렇게 무서운 식물들이 있다니. 도망가자, 도망가. 생김새라, 벌레가 꼼짝 못하는 끈끈이 주걱. 잎으로 벌레를 잡아먹어 영양분을 얻는 식물을 벌레잡이 식물이라고 해요. 벌레잡이 식물 가운데 끈끈이 주걱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꽃, 7월경에 흰색으로 피어요. 가운데에서 꽃줄기가 나오는데 끝에 10송이 정도 피어요. 샘털, 붉은색이며 잎 안쪽은 짧고 가장자리는 길어요. 뿌리 부분에서 끈끈이 액과 소외액을 만들어 내보내요. 잎자루, 뿌리에서 뭉쳐 나오고 길어요. 끈끈이 액, 샘털 끝에 이슬처럼 맺힌 액체예요. 끈적끈적해서 벌레를 착 달라붙게 해요. 잎, 돌돌 말려있다가 자라면서 펴져요. 둥근 모양의 아래쪽이 갑자기 좁아진 주걱 모양이에요. 친구들이랑 한 곳에서 벌레를 기다리는 벌레잡이 식물. 벌레잡이 식물들은 달콤한 향기, 화려한 색깔 등으로 벌레를 끌어들여 잡아먹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레를 잡아먹는 벌레잡이 식물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긴 잎 끈끈이 주걱. 끈끈이 주걱보다 잎이 더 길쭉해요. 샘털에서 끈끈이 액이 나오고 벌레가 붙으면 잎을 돌돌 말아 벌레를 잡아먹어요. 끈끈이 귀개. 초승달 모양의 잎이 줄기에 어긋나게 달려 자라나요. 잎 앞면에 있는 샘털에 벌레가 붙으면 잎을 말아 잡아먹어요. 달링토니아. 벌레가 들어오는 잎 위쪽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고 빛이 통과할 수 있는 덮개가 있어요. 꿀로 벌레를 끌어들이고 벌레가 통 속에 빠지면 잡아먹어요. 사라세니아. 잎은 속이 빈 나팔 모양이고 뚜껑 같은 잎 조각이 있어요. 잎 조각 안쪽에서 나오는 꿀로 벌레를 끌어들인 다음 통 속에 빠뜨려 잡아먹어요. 벌레잡이 제비꽃. 연한 녹색잎이 옆으로 퍼지면서 달걀 모양으로 자라요. 잎에 벌레가 앉으면 끈끈한 액이 나오는 잎으로 벌레를 감싸 천천히 녹여 먹어요. 활동이랑 벌레를 잡아먹는 벌레잡이 식물. 붙임 딱지를 이용해 벌레잡이 식물에 벌레를 붙이고 자유롭게 색칠해보세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벌레잡이 식물이 도와주는 특별한 벌레, 개미. 벌레잡이 식물인 네펜데스는 벌레들이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아름다운 주머니와 벌레들을 유혹하는 달콤한 향기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보르네오 섬에서 자라는 네펜데스와 개미가 서로 돕는다는 것이지요. 개미는 미끌미끌한 주머니를 가느다란 다리로 요리조리 잘 지나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네펜데스의 꿀을 먹거나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 소화액에 빠진 다른 벌레들을 먹는다고 해요. 개미는 네펜데스 덕분에 맛있는 먹이를 쉽게 구하지만 네펜데스는 개미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아직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개미가 살고 있는 네펜데스가 개미들이 살지 않는 네펜데스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것은 확실했지요. 개미를 잡아먹고 사는 네펜데스가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네펜데스가
자기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개미에게 도움을 받고 개미는 벌레잡이 식물인 네펜데스 속에 들어가 먹이를 얻어요. 이처럼 자연의 생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속에 있지만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도 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보통 식물은 물, 햇빛, 흙에서 얻는 영양분으로 충분히 살아가요. 그런데 벌레잡이 식물은 왜 벌레를 먹을까요? 벌레잡이 식물은 대부분 축축한 땅, 모래가 많은 바닷가 등에서 자라요. 이런 곳은 물은 많지만 흙 속 영양분은 적지요. 특히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질소 성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벌레잡이 식물은 벌레를 잡아먹게 되었어요. 벌레의 몸속에 질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벌레잡이 식물을 관상용으로 키우기도 해요. 그런데 벌레잡이 식물을 잘 키우려고 질소가 들어있는 비료를 듬뿍 주면 벌레잡이 식물은 죽어버려요.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옛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벌레잡이 식물인 끈끈이 주걱과 벌레잡이 제비꽃 1896년작 마릴런과 올리고의 책 식물의 역사의 그림